다시 올려주세요. 자, 이거 가중반은 몇 명이네? 99명이요. 세 반이야? 네. 가중반은 뭐 별로 안 돼가지고 너희는 그런 거 없지? 가중반이요. 어?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런 거 없지? 누구만 있게 과학 중점학교 해가지고 이게 아, 진짜. 자, 이제 연소함수의 성질입니다. 연소함수의 성질. 자, 어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봐봐. 도함수 fx gx가 있는데 그게 x 이퀄 a에서 뭐라고? 연속이라고. 연속이 돼 있어야 돼. 연속끼리 둘다 연속이야. 연속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뭐라고? 연속이랬지. 얘들 다 연속인 거야. 심지어 상수배도 당연히 연속 되겠죠, 그렇죠? 네. 연속이 되고 나눌 때는 쌤이 다 분모가 뭐 될 때? 0 될 때는 제외시킨다라고 했잖아. 4번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저때도 얘기했다시피 연속과 불연속이 적었죠, 그렇죠? 네. 연속과 불연속을 뭐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심지어 불연속과 불연속을 지지고 볶고 계산해도 모르죠.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연속 여부를 따질 때는 뭘 따져야 된다고 얘기했니? 연속 여부 따질 때 뭘 따져야 된다고?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극한값은 자와 우가 같다. 꼭 반드시 개념 잡아둬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모르는 겁니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 표시가 뭐냐면 어떤 연산을 얘기하는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또는 뭐 어떻게 합성함수 취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다양한 어떤 연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연속끼리 계산했을 때는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거야. 나누는 것만 조심하고 알겠지? 끝. 자, 그 다음 최대 최소 정리가 나오잖아. 이게 시험 안 나와. 최대 최소 정리. 그냥 알고만 넘어갈게. 자, fx가 함수가 있는데 닫힌 구간 a, b에서 뭐라고? 연속이 되면 여기서 뭐가 되면? 연속이면 밑줄치라.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뭐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알겠죠. 문제 어떻게 나오냐? fx가 어떤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한데 그 말은 fx가 뭐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겠지. 이 말을 쏙 빼버리고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어떤 구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 내에서 이 함수가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그 말은 그 구간 내에서 이 함수는 뭐다? 연속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연속이 반드시 되도록 해주면 돼, 알겠지? 잠깐만. 이 연속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데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 최소값이 있어 없어? 이거 쭉 가다 구멍 뻥 뚫리고 이래 가버리면 최소값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사이값 정리라고 나오지. 뒤에 보이나 글자 이거? 네. 좀 키울까? 사이값 정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수투에서 나오는 정리가 총 3가지가 있거든.
수트에서 나오는 정리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잘 모르시면 뭐 세 가지라고 답하면 되겠죠. 세 가지가 있어. 웬만하면 다 세 가지야. 자, 수2에서 나오는 정리가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한 개야. 처음 나왔죠? 사이값 정리. 그다음 롤의 정리라는 게 있고 평균값의 정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요거 두 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옛날에는 중간값 정리라고 했는데 중간이 이거 한자다라고 해서 사이값 정리라고 바꾼 것 같아요. 사이값의 정리.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그냥 읽어봐. 그리고 그림도 한번 보고. 자,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돼?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사이값 정리란 건 뭐냐면 함수 fx가 있어. 그래프가 있는데 닫힌 구간 A, B에서 반드시 연속이 된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1번. 두 번째 조건은 FA, FB가 다르대. 자, 전제 조건이 일단 얘를 만족한 상태가 되야 됩니다. 그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 꼴 K를 만족하는 이 C라는 놈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요 어떤 지점과 요 어떤 지점이 있었는데 요 시작 A부터 B까지 시작과 끝이 높이가 달라야 돼. FA에 FB가 겠지. 시작과 끝이 같으면 돼, 안 돼? 달라야 돼. 함수값이 달라야 되겠네? 그리고 이게 연결돼 있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결돼 있대.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여기서. 끊어지면 돼, 안 돼? 근데 쭉 연결돼야 돼. 그럼 당연히 봐봐.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뭔가 한 게 옆으로 짝대기로 쭉 꺾게 되면 반드시 이 놈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날 수가 없지. 맞술 빼고는 그렇죠. 반드시 만나게 돼 있지. 요 만나는 이 지점이 반드시 이 C입니다. 이 지점이 어디 사이에 있어? A와 B 사이에 존재해야 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다? 사이값 정리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이게 함수가 이렇게 춤을 춰. 랄랄랄랄라 여기까지 갔어. 그럼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무조건 몇 개는 생겨? 하나는 무조건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다? 사이값. 이해됐지? 사이값 정리가 뭔지. 자, 다시.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돼? 연속이 돼야 돼. 두 번째 뭐라고? FA와 FB. 잘라주는 그 경계의 함수값 높이가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 돼. 같아지면 안 되겠지. 그때 요 두 높이 사이에 쭉 껐을 때 만나는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게 사이값 정리야. 됐지? 이 사이값 정리가 뭔지는 이제 이해됐고, 요걸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 이제 요것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 요거 한번 읽어봐, 그냥.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 이해되지? 자, 실제로 이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나오지. 야, 이건 별표 2개 치라. 이래도 좀 나가.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푸느냐.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뭘 풀 수 있냐면 어떤 함수의 근의 개수, 근의 존재 유무를 확할 수가 있어. 개수 말고 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뒤에 땡땡 찍고 적을게요. 자, 적으세요. 불러줄게요. 근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가로 열고 개수 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는 모른다. 개수는 모른다. 개수는 알아 몰라. 몇 개인지를 몰라 알겠지. 근데 있다 없다는 알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있다 없다는 알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쌤이 이 FA, FB 다른 거 봤죠? 함수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FA고 요 값이 FB야.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여기 가운데 쭉 끄면 요 두 사이에 만난 지점이 생긴댔죠? 쭉 끈 이놈을 이제 X축으로 볼 거야. X축으로. 이놈을 무슨 축으로 본다? X축.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함수의 근이 되겠죠. X축과 만난 게 근이 됐잖아. 그럼 요거는 근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 A, B 사이에 근이 있지. 그럼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 보세요. 한 개는 X축 밑에 있고 한 개는 어디 있어? X축 한 개는 아래 있고 위에 있어야 이게 쭉 연결됐다 본다면 반드시 얘하고 만날 수밖에 없겠지. 즉 이 경계되는 이 값을 넣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가 이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 그럼 요렇게 연결될 테니까 교점 생기 안 생겨? 생기겠지. 이해됩니까? A, B 값이 여기 있고 A 값이 양수고 B 값이 음수야. 그림이 여기서 연결돼야 되잖아. 연속돼야 되니까. 그럼 만나는 교점이 반드시 생기 안 생겨?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양수고 이 A는 값도 양수고 B는 값도 양수야. 그림이 안 다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 점 지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근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 값이 양수라고 해서 근이 없다라고 얘기 못한다. 왜?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생길 수도 있잖아.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즉 A 넣었을 때의 부호와 요 A 넣었을 때의 부호와 B 넣었을 때 경계 짧은 녀석의 부호가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반드시 근이 몇 개 존재? 한 개 존재하지만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하지. 한 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FA는 지금 양수야 이게 핵심이니까 양수고 FB는 양수 부호 다르잖아. 그러면 근이 몇 개는 있을 거야.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하지만 부호가 똑같아. 양양이나 음이 되면 근이 안 생긴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근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몰라. 모른다가 정답이야겠지. 이해됩니까? 그 얘기를 여기다 한번 읽어봐야지. 자, 이해되지? 자, FA 곱하기 FB 이게 경계값입니다. 경계값. 얘가 뭐가 되면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면 반드시 A, B 사이에 뭐가 있다? 근이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단 컴파일과 비교해가지고 FA 곱하기 FB가 양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빚어져? 양수가 되면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양수가 되면 양이 되면 근이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고 맞죠? 근이 안 생길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고
적으세요. 이 그림도 그려놓고 없을 수도 있고 둘 다 양이야. 이렇게 양을 지나가. 그럼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해서 될 수도 있잖아. 근이 없을 수도 있고 근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근이 존재한다를 보일 때는 반드시 경계를 넣었을 때 그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돼. FA 곱하기 FB가 되는 거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됐어요? 자, 이 밑에 설명도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어? 한번 읽어봐, 이것도. 자, 이해되지? 그리고 이 보충학습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할게요. 자, 1번 봐봐. 다항함수는 어떤 거랬니?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이런 걸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선생님이 모든 실수에서 뭐 했니? 반드시 연속이 됐잖아. 그치?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왜 연속됩니까? 라고 묻잖아. 그림 그려보면 당연히 이걸 했으니까 연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처럼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y는 x라는 직선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직선이죠, 이렇게. 맞잖아. 그럼 다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얘가 연속 함수야. 그럼 x랑 연속끼리 곱해도 뭐라고 얘기했니? 연속이 됐죠. 그럼 x 제곱도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x 제곱과 x, 아까 x가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라고 했지. 둘 다 더해도 뭐야? 연속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항함수는 다 연속인 거야. x 세제곱도 그럼 그런 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 x 연속이고 x 제곱 연속이기 때문에 곱하면 x 세제곱도 연속이야. 이해되죠? 걔를 얘기해놨다고. 자, 이거 봐 이제. 읽고 이해를 해야 돼. 연속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너네들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면 아마 그걸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자, 이해되죠? 너무 빨리 얘기했나? 한번 읽어봤죠? 네.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 2번.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최대, 최소 정리 한번 다시 봐봐. 뭐랬니? 닫힌 구간에 ABS 연속이라고 돼 있죠? 닫힌 구간은 등호가 들어가잖아. 색칠되잖아. 그렇지? 여기서 연속이 되면 얘는 반드시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놓은 겁니다.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봐봐. 이래 돼 있지. 이거 닫힌 구간이 아니잖아. B는 구멍 뚫려 있으니까 열린 구간이죠. 어? 네. 근데 얘가 최대잖아 지금. 네. 근데 요 값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없는 거야.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되는 거고. 요것도 봐봐. 최소값 여기 가장 낮은데 구멍 뚫려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얘는 아예 다 없죠. 어?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구간이 돼야 돼? 닫힌 구간이 돼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것도 얘기했지. 불연속 함수는 최대 최소가 성립한다는 거.
안 한다. 그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 자, 읽어보고 확인. 자, 그러니까 됐죠? 근데 이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자, 소리를 설명해볼까, 시작. 불연속인 상수는 최대 최소 정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문장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불연속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린 거죠. 불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최소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여기가 색칠빵 돼버리고 여기 구멍 뻥 뚫리고 그럼 무슨 값이 있어요? 이게 최대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오해하면 안 돼.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없다는 불연속일 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에서만 구멍이 안 뚫려주는데 이해되죠? 동시에 없죠. 뭐가? 동시에 최대값 최소값을 있을 수는 없죠. 동시에 최대, 최소 값은? 네, 한 개가 뚫려 있으면 한 개는 한 개가 뚫려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있네. 여기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연속 함수의 성질. 연속 함수의 성질의 중요한 건 뭐야? 연속끼리 지지고 볶고해도 뭐라고? 연속에서 다 나눌 때는 분모가 내는 거 빼고. 자, 불연속과 연속 했을 때는 모른다. 그렇지? 따져봐야 된다. 그거 정리하면 되고. 최대 최소 정리는 뭐라고? 반드시 닫힌 구간 내에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연속이 되어 있어야 최대 최소 값을 갖는다. 라는 거고. 사이값 정리 중요하겠죠. 사이값 정리를 설명해봐라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전제 조건이 뭐라고?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연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FA, FB가 어떻게 돼야 돼? 다르다 이거. 그때 FA, FB 사이에 FA, FB 사이에 선을 쭉 껐을 때, X축 평행선을 쭉 껐을 때 만나는 교점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적어도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고 실제로 요거보다 근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요 활용을 하는 것이 됐죠? 활용을 이용할 때는 FA 경계값 두 개를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되면 반드시 그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됐지? 자, 실제로 문제 볼게요. 문제가 지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너무 쉬워요. 너무. 자, 그래도 한번 볼게. 자, 6번. 함수 fx가 돼 있어. 이게 무슨 함수야? 단함수지. 그럼 연속이야. 얘도 단함수 위치하니까 연속. 둘 다 연속이야. 단함수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자, 연속끼리 지지고 볶았죠? 그럼 얘는 뭐야? 연속. 어디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 얘는 봐봐. 나는 셈했지. 그러니까 못 빼고 분모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 1, 5 미분할 수 있죠.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5 빼고 뭐라고? 연속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1과 뭐를 제외하고 5를 제외하고 연속이다. 그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요거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겠나? 마이너스 1하고 5를 뺐다. 그럼 마이너스 뭐하지? 얘네지 무슨 말인가? 이 세 개가 얘를 제외했다 이 소리야. 그렇지? 네. 됐죠? 구간 기호로 표시하시오라고 하면 이걸 써서 이렇게 나타내야 돼. 됐지? 이거 똑같네. 이게 연결된 거니까 fx와 gx가 이게 연결될 때니까 fx와 gx가 같을 때죠. 이런 게 있을 때. 그렇죠? 두 개 같다 해서 x가 구할 수 있겠지. x제곱 빼기 3하고
같을 때니까 넘겨버리면 4x가 얼마일 때고 마이너스 2일 때 좀 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빼고 다 된다는 거야. 됐지? 2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해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7번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문제죠? 뭐 장난치는 못하겠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소리야. 자, 이건 단함수지, 2차 함수. 당연히 연속이죠, 그쵸? 그렇잖아? 연속이니까 최소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앞으로 되겠지? 위로 볼록이고 잘라주면 되잖아. 자, 넘어갑니다. 이거 안 풀게요. 자, 이거 무리함, 이거 무슨 함수고 이게? 유리함수죠. x 이꼴 2에서 정의돼 안 돼? 2에서는 불연속이야. 근데 이게 3부터 5까지잖아. 3부터 5까지는 이건 연속함수죠. 뭐 최대 최소 구할 때 유리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3 넣고 5 넣고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알겠지? 자, 이것도 안 푼다. 할 수 있지? 네. 보세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8번입니다.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어. 3차 함수야. 열린 구간 2하고 3 사이, 이게 2하고 3 사이를 나타내는 거. x가 2와 3 사이.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까? 라고 했잖아. 그럼 봐봐. 2하고 3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봐, 이렇게. 이걸 하나의 함수로 fx로 보고, 얘가 x축이죠, 그렇죠? x과의 교점을 보겠다. 근데 2와 3 사이에서 볼 건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봐봐. f2. f2 집어넣으면 여기 8 빼기 얼마고? 8 빼기 1이죠. 날라가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에서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음수. 마이너스 정확하게 찍을 필요는 없고 이럴 때는 밑에 지나간다 이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3을 넣어. 이따가 3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지. 3을 넣어서 계산하면 이거 27 빼기 18 빼기 1이니까 8이라고 나와. 양수 값이니까 위에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 fx 자체가 3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 말이야. 1에 돼 있을지 1에 돼 있을지는 몰라. 하여튼 연결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와 3 사이에 저보다 하나의 근을 가지 안 가져? 가지게 되어 있다.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서술형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적어줘야 돼. 첫 번째로 서술형 같으면 안 적으면 감점이다. 적고 그 다음에 f 2 곱하기 f 3이 음수다 이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f2는 뭐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얘는 8이 나와서 곱했을 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사이에서 뭐다? 근을 적어도 하나 받는다. 이거 안 적으면 감점이다 알겠지? 서술형 같으면 감점도 1.1이 아니라 3점씩 감점합니다. 배점이 커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9번이 출제될 수 있는 문제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9번 별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한 x에서 연속의 함수가 있어. 마이너스 1이 2래. fx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 2. 0 넣었을 때 이게 나왔어. fx 이꼴 0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봐봐. 마이너스 1부터 뚱뚱뚱 어디까지 있어 보니까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가집니까? 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런 게 제일 편해요.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 있어? 0, 그 다음 1, 또 얼마 나와 있어? 2까지만 볼 거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위에 지나간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0일 때 뭘 지나가? 음수, 밑에 지나가지. 1일 때 양수. 2일 때 무슨 수야? 음수죠. 근데 fx가 무엇인지 실수해서 연속이 됐죠.
이 점들 다 지나가면서 연속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러면 쭉 가서 요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림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몇 개? 적어도 3개 생긴다는 거 확인하세요. 이해되죠? 적어도 3개의 근을 갖는다는 거. 이거 그림을 좀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시간 줄게요. 항상 우리가 근의 개수를 파악할 때는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 좌변에 어떤 함수가 있고 이퀄 뭘로 만든다 항상? 0으로 만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 이런 게 있잖아. 3을 어떻게 해줘요? 앞으로 넘겨서 fx 빼기 3 이퀄 뭘로 만든다 항상? 0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새로운 함수 hx로 가정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알겠죠? 자, 이 유형의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항상 어떤 꼴이 돼야 돼? 이쪽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쪽이 0이 되어 있어야 된다. 별표. 항상 0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0! 항상 얼마? 0. 자, 요렇게 그럼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아까 연속함수의 성질 있지. 고구하고 또 사이값 정리 근에 관련된 거 있지.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해봐봐요. 41번. 자, 구했지? 몇 개 나옵니까? 2개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또 6과정 진도가 끝났지, 그치? 새로운 진도 나가기는 조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좀 다른 문제를 한 개 더 풀어볼게요. 오늘 진도는 다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에 관련된 게 나가면 되죠. 이제 곧 미분 이제 돌입할 거야. 57페이지 한번 봐봐.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중에 52번, 스텝 1에 52번 보이죠? 네. 52번 보이죠? 네. 요게 사이값 정리 문제다. 이게 무슨 값 정리? 사이값 정리 활용 문제야, 그렇지? 문제 한번 쭉 봐봐, 읽어봐봐. 자, 읽어봤지? 뭐가 달라? fx는 뭐라고 돼 있어? X.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를 앞으로 넘겨서 fx 빼기 x는 0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잠깐 그래도 해볼 시간 줄게. 오늘 수업 좀 잘 들었으면 이 정도 풀 줄 알면 완벽한 겁니다.
개라고 나옵니까? 네. 다 3개 나옵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이거 fx 빼기 x가 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이걸 새로운 함수 hx로 보는 겁니다. h 얼마? 지금 나와 있는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도 나와 있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도 나와 있고 1, 2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 자,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h 마이너스 2는 뭐랑 똑같아? h 마이너스 2는 여기 마이너스 2는 뭐니까 f 마이너스 2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를 같이 넣어줘야 되겠지?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1이 되겠지? 1이니까 0보다 어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어? 다시 h의 마이너스 1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f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1에서 그때 1을 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무슨 수야? 순수니까 밑에 지나간다 이 말이야. 자, 0도 똑같은 방식으로 0을 넣었더니 f0 빼기 0은 필요 없죠. f0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1을 지나가. h1 넣었더니 f1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알아듣겠지? f1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음수가 되겠네. 음수. 그럼 h2를 구하면 f 얼마? 2 빼기 2죠. f2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네 5죠. 음수니까 밑에 지나가네. 그림을 연결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오죠.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세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풀면 되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꼭 넘겨서 푸는 거죠? 왜 넘겨서 풀겠니? 원래 fx 그렇게 점을 땅땅땅 다 찍을 수 없어. 이 마이너스 2,1 정확하게 찍을 수 있지. 걔랑 누구랑과의 교점이야? y는 그게 쉽겠나? 귀찮겠지.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고 정확하게 이걸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래로 요거보다 위에 아래 되겠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쉽게 풀려고 넘겨가지고 0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지? 어? 못 푸는 건 아니야. 이 그대로 두고 풀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어때? 어렵고 귀찮으니까 넘겨서 0으로 만들고 푸는 거야. 혹시나 이대로 못 푸는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으로.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시겠네요. 보니까 조금 일찍 맞출게요. 자, 스텝 2에 53번 보이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53번 별표 한 100개 치라. 100개 정도나 100개. 이거의 활용도는 뭐 엄청나다 알겠니? 이 문제는 좀 쉽게 출제됐는데 이걸로 엄청 꼬아내. 근데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어. 별 개념은 아닙니다. 별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자, 볼게. fx가 이중 정의로 되어 있겠지. 그럼 1에서 봐봐. 1에서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1에서 1 넣으면 3이고 1 넣으면 얼마입니까? 1이니까 연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1에서는 얘는 뭐야? 불연속인 거야. x 이고 1에서 뭐라고? 불연속. 자, 이 뒤에 gx는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이 봐봐. fx가 불연속 함수야, 그렇지? 다 불연속은 아닙니다. 어디서만? 1에서만 불연속이야. 불연속과 연속을 꼭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싶다? 다 연속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 K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뭐가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연속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연속인 요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럼 1에서 자격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셋 중에 적어도 세 개 다 같진 않잖아. 맞잖아. 이 불연속이 나와요. 그렇죠? 셋 중에 어떤 한 개가 틀리거나 세 개 다 틀리거나 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 불연속인 지점이 있잖아. 이건 불연속인 지점이 얼마입니까? 1이란 지점이죠. 그럼 1에서 예를 들어서 1에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 달라. 이게 다 똑같진 않잖아. 네. 다양하게 나오잖아, 그렇지? 이해됩니까? 뭐 A,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A,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얘랑 곱했을 때 이게 연속이 된다는 말은 이 세 개의 값이 다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돼. 같아지려면 이놈이 x 이퀄 1에서 얼마가 돼야 되겠니? 이거 곱했을 때 이게 다 같아져야 되는데 그럼 얘가 1에서 어떤 값을 가져야 되겠니? 그렇지. 1에서 무슨 값을 가지면 돼? 인마가 0만 돼준다면 이게 모든 관계없이 곱하면 다 0이죠. 동일한 0이 돼버리니까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즉,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불연속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점을 얘가 뭘로 가지면 돼? 근으로 가지면 돼. 이해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자, 해법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연속인 놈에서 뭐? 불연속인 지점, 불연속인 점을 뭘로 가진다? 근으로 가진다. 불연속인 지점이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조금 어려운 문제는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얘가 둘 다를 뭘로 가지면 돼?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무슨 말이야? 그럼 함수를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 함수를 예쁘게 주겠나 어렵게 주겠나? 어렵게 주는 거죠. 이게 막 이 정신 못 차리는 거 막 줘. 근데 이 개념을 확실히 딱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푸느냐? 훈련소 포인트를 딱 끄집어낸단 말이야. 끄집어낸 다음에 또 X자리에 딱 대입한 게 0이다 해서 바로 한 방에 빵 풀어버린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것도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보이죠? 답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답. K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왜? 1에서 불연속이니까 1을 근으로 가지면 되잖아. 1 플러스 K가 얼마야? 0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답이 마이너스 1이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면 1에서 봐봐. 1에서 자극한, 그렇죠?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각각 따져서 곱할게요. x 이퀄 1에서의 자극한은 뭐야 여기서? 자측 함수는 이거야 이거야? 밑에 게 되겠지.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 그럼 일단 뭘 집어넣어야 돼? 1을 넣었더니 얼마야? 1 곱하기 요거 g 요건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g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 우측 함수는 뭐야 이게? x 1 요거 집어넣어야 되잖아. 3 곱하기 뭐가 돼? g 1 그치? 이해돼요? 그 다음 얘는 함수값은 1일 때니까 1 집어넣어야 되잖아. 3 곱하기 g1 이 세 개가 다 어떻게 돼야 돼?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같다라고 문제 풀면 결국 요거 같으려면 3g1이 g1이니까 넘기면 2g1이 0이죠? g1이 얼마야? 0이다. 즉 1을 뭘로 가진다? 근으로 가진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벌써 결론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활용도가 엄청난 거라겠죠. 자, 됐어요.
자, 오늘 조금 일찍 여기까지 했을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 풀어봐야 된다. 네. 연습 문제 풀어보고 또 내일도 좀 시간 있잖아. 네. 탁구나 놀지 말고. 어? 네. 지금 풀 거 엄청 많이 남았지? 무대기 쌓여있죠? 쌓여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기 술만 해도 아이템이 막 엄청 남아도 것 같은데 풀어야 될 게 쌓여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푸는 방법밖에 없어 알겠니? 특히 수열 파트가 좀 어려울 거야. 이 많이 좀 푸세요겠죠? 계속 풀다 보면 시행착오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야. 수학 문제 풀 때 진짜 뛰어난 그 애들은 제끼고 걔네들은 뭐 상위 몇 프로 뭐 거의 그런 우리가 관계 없잖아. 그런 애들 제끼고 나머지 일반적인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씩 고쳐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거란 말이야.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어떻게 많이 성장하는 거야.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돼.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선 뭐 몇 바퀴를 돌리더라도 좀 완벽하게 틀을 잡아놔야 되겠니? 어?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계속 누구한테 얘기하잖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틀을 잡은 다음에 이제 문제량을 계속 늘려가는데 이 기초적인 이 개념 원리 하나도 제대로 못 풀면서 문제지 한 3번 사가지고 돌리면 이 미친 짓입니다.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내요. 한 번만 개념서나 문제 기본서 한 번을 완벽하게 독파를 한다. 계획을 딱 세우고 지금 어떤 문제를 탁 묻더라도 나는 한 2, 3번 내로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옮겨 탔을 때 진짜 빨리 풀어. 속도도 빠르고.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자꾸 조금 어려운 걸로 갈아타야지. 근데 얘기했잖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 중간 단계까지만 가도 관계는 없어요. 그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성공한 겁니다. 지금 2학년 때 좀 양이 많잖아. 수술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확정돼야 되고 그렇죠? 특히 미적분에 하는 애들은 미적분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공식도 막 미적분 뭐 엄청 많이 나와도. 그리고 내가 수요를 많이 넘겼잖아. 수요 나옵니까 이게? 안 나왔죠. 이 쌤이 사기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일단은 그 확통하는 애들한테는 약간 쌤 수요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 수요하고 연관돼서 조금씩은 나온다 이거지. 근데 수트에서는 수요 파트가 아주 약하게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쌤은 사기당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수요를 열심히 하라고 약간 뻑까지 약간 친 거야. 하지만 미적분하는 애들은 못하면 안 된다 알겠지? 미적분하는 애들은 탁 펼치는 순간 바로 수요이 쭉 나옵니다 알겠지? 쌤은 사기당했다. 하면 안 돼. 수요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시간 금방 흘러가. 내가 벌써 2학년이잖아? 조금만 딱 있어봐. 3학년 되고, 뭐 대학 간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단계고, 금방 시간 흘러가니까, 그리고 제일 나쁜 게 질질 끄는 거야. 자기 하기 싫은 일들은 빨리 공부하고 싶니? 이 공부라고 지긋한 거 좀 끌어내고 싶잖아. 안 그랬나? 이 끌어내려고 하면 단시간에 제압을 해야 돼. 승부를 단시간에 봐야 된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학교 예를 들어서 내신을 시험 친다. 내일 해야지. 질질 끌면 자기 마음만 고통스럽고 성적을 안 내는 거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내신을 진짜
내 있는 홈을 담아가지고 한번 팍 터뜨리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한번 시험 치고 한번 쓰러지고 우리랑 하면 어떡해요? 어? 꺾이지? 못 일어나는 학생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잘하는 학생은 내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학생은 없어. 이유 있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도 자기 나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학교 시험 때 뭐 전교권 뭐 1, 2, 3등 안에 드는 애들은 잠 안 잡니다. 학교 시험 때는 잠 안 잔다니까. 거의 시험 시켜요? 시험 기간 때. 잠을 자는 애, 내 자고 있는 애도 있는데요. 걔는 완벽히 준비된 애들이죠. 전교권인데, 잠 내 자고 있는 애들 있지. 벌써 준비 끝났어. 게임 끝이야. 너네들 막 일할 때 걔들은 다 끝내놓고 이제 쉬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야겠지. 저 새끼 저거 뭐, 공부 안 하는데 점수 나오고, 저거 뭐지? 다 끝내놓은 거야. 다 끝내놓은 거야. 이 학교 교과서는 통째로 다 외운 애들이고, 줄줄 외웠고, 문제 다 줬을 때 저거 풀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1년을 생각하고 2학년 1년이라 생각하고 1년 동안 당연한 승부를 봐야 돼요. 내가 죽든 뭐 네가 죽든 이렇게.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안 그러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제자리거든요. 계속. 뭐 잘 되겠지. 허황된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똑같이 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는지. 학생들 얼마나 많이 내가 겪어봤겠니. 고3들. 지금까지 뭐 거의 한 20년 동안 겪은 애들 중에 뭐 극적인 반전이 이룬 학생은 손가락 안에 꼽는다면 있어 있기는. 진짜 손가락 안에 몇 명 꽂은 학생은 있어요. 근데 그 애들 빼고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지금 있는 성적 그대로 쭉쭉 가는 겁니다. 극적인 반전을 연출하려고 하면 이제 갈아내야 돼, 갈아내야 돼. 자기를 갈아내야 된다. 그래야 단기간에 승부를 보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저는 내일 시간 잘 보내라는 뜻이야. 네. 게임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주관하지 말고